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산업안전 실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는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선 필답형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필답형은 예상 문제 위주로 동영상을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만 보다가 시험장에 가면 막상 시험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기는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익히는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무료 동영상에서는 제가 교재에 별표 3개에서 2개까지는 필기 공부할 때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실기의 출제 비중이 높으며 출제되었을 때 배점이 높은 문제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3개와 2개의 문제 위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별표 하나는 간혹 출제가 되고요. 출제가 된다 해도 한 5점짜리는 아니라 한 3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별표가 없는 내용들은 간혹 출제가 될 가능성이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3개와 2개는 암기할 수 있다면 가급적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나와 없는 거는 전부 다 암기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부분 점수를 노리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3개를 적으시오 했는데 하나라도 맞으면 1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암기하는 게 어느 정도 3개, 2개가 다 되셨다면 1개까지 암기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도 덜 된 상태에서 암기가 너무 많아지면 머리가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공부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개와 없는 거는 자꾸 읽어보시다 보면 핵심 단어 위주로 이제 조금 외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자주 나오는 거, 중요한 거 먼저 공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하나와 없는 거는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설 보고 해주시고요. 자, 2개와 3개짜리부터 함께 한번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은 별표 많은 거부터 보기 위해서 조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요거는 별표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별표 3개 하고요. 빨간 거 별표 3개를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는지 우리 필기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뭐라고 한다? 괄호, 그죠? 이렇게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 명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했는 걸 중대재해라 한다. 괄호 비우고 적으셔야 한다면 기억하시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3가지를 적으시오. 중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 사람이 사망하면 중대재해인데요. 사망자 몇 명 그랬습니까? 1인 이상 발생. 그죠? 두 번째, 몇 개월 치료받는다 했습니까?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그죠? 자, 몇 명? 동시에 2명입니다. 한 건 사고에서 3개월 이상 요양해야 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될 때 중대재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상자 또는 반드시 직업성 질병자입니다. 그냥 일반 질병이 아니라 직업으로 인한 질병자죠. 그죠? 동시 10인 이상입니다. 자, 이거를 부상자나 질병자가 10인 이상 하면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한 건 사고에서 동시 10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리고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망자 얼마? 1인 이상 발생. 몇 개월 요양해야 합니까?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동시 몇 명? 2인 이상 발생. 부상자나 어떤 질병자입니까?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인 이상 발생. 이렇게 3가지가 중대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를 설명하시오 했는데요. 만약에 문제에 페일세이프만 설명하시오 했다면 인간 또는 기계의 실패가 있더라도 이렇게 인간하고 기계를 한꺼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를 각각 설명하시오 할 때는 구분하겠습니다. 영어에서 풀이다, 그죠? 요거는 뭐라 그랬죠? 바보입니다. 바보.
누가 바보라 그랬습니까? 인간이 실수하면 바보다 이렇게 연결하자 그랬죠. 그래서 풀프루프는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하면 됩니다. fail은 고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ail safe는 기계의 고장이 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안전조직의 종류를 적고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자, 일단 안전조직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이게 제일 쉽죠? 근데 잘 출제됩니다. 이거부터 기억해 볼게요. 라인형 또는 집게형이 있고요.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이 있고요.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이 있다. 이렇게 3가지가 안전보건 조직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첫 번째, 그죠? 라인형 또는 집게형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사장님이죠. 경영자가 있고요. 중간에 관리자, 감독자, 제일 밑에 작업자가 있습니다. 그죠? 자, 파란색 줄은 생산에 대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생산을 지시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색을 바꿀게요. 동시에 안전을 함께 지시하는 겁니다. 안전을 지시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지시하는 형태가 라인형이 되겠습니다. 경영자에게서 작업자에게까지 라인에서 한 줄로 명령이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요, 필기에서 공부할 때 요 라인형에 그림으로 설명하시겠으니까 요까지만 지금 일단 그림 그리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태프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경영자가 있고요. 관리자, 감독자, 작업자 있습니다. 그죠? 자, 역시나 생산에 대한 지시는 이렇게 내려온다 할게요. 자, 요 라인형의 장점은 바로 명령을 내리니까요. 생산과 명령과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맨날 아침에 100명 이하의 근로자, 소규모 근로자를 모아놓고요.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산 100개 하면서 안전하게 합시다. 이렇게 안전하게 하라는 말만 하지만 구체적인 안전에 대한 정보를 못 줘요. 그래서 단점은 안전 정보가 불충분하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죠? 어떤 사업장에 적용하는가 하면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업장의 규모가 중규모로 넘어갔습니다. 100인에서 1000인 사이입니다. 사장님이 계속 정보 없이 안전하게만 하라고 하니까요. 자꾸 사고가 나요. 그래서 생산 지시는 아까하고 똑같이 생산을 라인에서 지시를 하지만 이제 안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태프입니다. 참모다. 그죠? 자, 그래서 안전을 대행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에 대행을 하면요.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정보를 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영자에게도 조언을 주고요. 중간 라인에도 그죠? 우리 안전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요 줄입니다. 그죠? 안전을 작업자에게 지시하는 게 외부의 스텝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 줄이 작업자에게 직접 가는 게 스태프형이 됩니다. 자, 이제 장점은 뭐냐면요.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외부 스텝이 들어올 때마다 정보를 주니까 안전정보에 대한 수집이 용이하고 빠른 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생산에 대한 지시는 라인에서 내려와요. 사장님 명령이니까 안 들으면 안 돼요. 잘리잖아요. 안전은 외부 스텝이 지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산과 안전을 별도로 생각하는 단점이 있었던 게 스태프형, 참모형이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라인 스태프형, 혼합형이다. 그죠? 경영자고요. 관리자, 감독자, 작업자가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지시는 동일하다. 그죠? 생산을 지시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도요. 외부의 안전 스텝이 안전을 지시하다 보니까 생산과 안전을 별도로 생각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의 지시를 이렇게 라인에서 합니다. 안전 지시. 요거는 뭐죠? 라인형이잖아요. 명령과 지시가 신속하고 좋아졌는 건 빨라졌는 건 좋은데 단점이 안전 정보가 부족했죠. 요 단점을 외부의 스태프가 채워줍니다. 그죠? 경영자에게도 조언과 자문을 주고요.
자, 중간 라인에도 정보를 줘요. 근데 어디가 없어야 되냐면 마지막 줄이 있으면 스태프형이 됩니다. 작업자에게까지는 스텝이 안전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경영자나 관리자나 감독자에게 조언을 주고 정보를 주고 자문을 준 걸 가지고 라인에서 안전을 지시하는 형태가 라인 스태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보시고요.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다. 그죠? 안전조직의 종류를 3가지 구분하고 특징을 2가지씩 적으시오. 특징을 적으실 때는 시험에는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여 적으시오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장점, 단점 이렇게 구분해서 외운다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안전조직의 종류 좀 전에 제가 그림 그리면서 다 설명드렸는데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형 또는 집계형이 있었다. 그죠? 어떤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소규모 사업장 또는 100인 이하 사업장 적용합니다. 장점은요. 명령과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영자에게서 작업자에게까지 바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죠? 하지만 단점은 안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안전 정보가 불충분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2번째 스태프형 참모형입니다. 그죠? 중규모 사업장, 100인에서 1000인 사이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고요. 장점은 전문가가 늘 정보를 줍니다.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생산에 대한 지시는 라인에서 하는데 안전 지시를 외부 스텝이 하다 보니까 생산과 안전을 별개로 취급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3번째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이다. 그죠? 자, 1000명 이상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라인형의 장점도 가지죠. 명령이 신속 정확하다라는 라인형의 장점도 가지고요. 스태프형의 장점도 가집니다.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라는 스태프형 장점도 가지는데요. 단점은 때로는 관리자가 명령할 때도 있고요. 잘했다고 조언할 때도 있고요. 함께 참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과 조언과 참여가 혼돈이 우려된다. 그죠? 이게 라인 스태프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 단점으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조직이죠.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직을 말합니다. 선임기준, 선임대상 사업의 규모를 적어보시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순서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가장, 우리가, 사업의 규모가 커야 되는 건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는 겁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안전을 위해 전담으로 일하게 하는 거. 그죠? 연봉이 들어가니까 제일 사업의 규모가 커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우리 사업주 측과 근로자 측이 모여서 회의를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 이렇게 뭐 노측, 사측 모여서 회의하려면 규모가 좀 돼야죠. 자, 요게 건설에서 도급고사 할 때는 노사협의체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부장님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게 도급공사 할 때는 뭐다? 관리 책임자가 총괄 책임자로 바뀌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담당자고 조정자다. 요 순서로요.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담 안전관리자입니다. 그죠? 내가 이제 자격증을 따면 이 정도 규모에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는 상시 근로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 건설업입니다. 하지만 토목공사에서는 15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죠? 자, 돈은 똑같이 올게요. 120억 원 똑같습니다. 사람을 줄이자 그랬다. 그죠? 300명을 50명으로 줄일게요. 하지만 무조건 50명은 아니죠. 자, 위험한 사업장일 땐 50명부터 100명부터 300명부터 이렇게 그죠? 업종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람을 줄이자 300명이 50명 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하고요. 건설업도 똑같습니다. 그죠?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도급공사할 때는 노사협의체인데요. 이거는 건설에서
도급공사 할 때잖아요. 건설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금 150. 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건설 부분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장님이다, 그죠? 사람을 줄였잖아요. 이번에는 사람은 똑같이 올게요. 50인은 똑같이 50인 옵니다. 그죠? 위험한 업종은 부장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50인부터 선임합니다. 이번에는 돈을 줄일게요. 120억을 20억으로 줄이자.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합니다. 위험한 업종은. 건설업에서는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부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합니다. 자, 근데 이제 총괄 책임자는요, 도급공사할 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총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로 바뀌죠. 여기서는 돈 똑같다, 그죠? 20억 원인데요. 관계 수급인을 포함했는 공사금액. 왜냐하면 도급 공사기 때문에 관계 수급인 포함 공사금액이 20억 원이고요. 역시나 위험한 업종은 50명부터입니다. 근데 볼게요.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이렇게 위험한 건 50인부터고 그 외에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했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 공사이기 때문에 관계 수급인 포함 공사 금액은 20억 이상이고요. 자, 위험한 업종은 관계 수급인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입니다. 그죠? 선박 및 보트 건조, 1차 금속 제조, 토사석 광업은 50인이고요. 나머지는 관계 수급이 포함했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부터 총괄 책임자 선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담당자가 생겼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입니다. 그죠? 요거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인데요. 위험한 사업장입니다. 원래 50인 이상부터 대행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하고요. 50명 미만일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50명 미만이지만 자꾸 사고가 나는 업종이 있어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거나 대행하도록 했다. 그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다음 사업장입니다. 자, 암기하는 방법이 재임용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재는 제조업, 임은 임업입니다. 하, 폐수, 분뇨, 폐기하고. 하수하고 폐수하고요. 분뇨는 더러우니까 폐기하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수, 폐수, 분뇨, 처리업. 그 다음에 원료 재생하여, 그죠? 폐기물을 폐기하고 하, 폐수, 분뇨 끊어주고요. 폐기하고 원료 재생하여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입니다.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해 와서 처리하고 이거를 원료를 재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폐수 분뇨를 처리하고요. 폐기물을 재생하니까 환경이 정화되고 복원되더라. 이렇게 끊어줘야죠.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이다. 그죠? 자, 그래서 암기하실 때 재임용하자. 누구를요? 하폐수 분뇨를 폐기하고 원료 재생해서 환경 정화 복원하는 담당자를 재임용하자.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입니다. 상시 근로자 몇 명부터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요 사업장에 선임해야 된다.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자다. 그죠? 조정자는 언젠가 하면요.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의 합의 괄호 얼마입니까? 50억 원 이상인 경우고요. 두 개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질 때 한쪽에서는 전기공사 하는데 한쪽에서 발파를 합니다. 이때 두 개 건설공사 합이 얼마 이상? 50억 원 이상이라면 공사를 조정하는 조정자를 둔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과목은 법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되게 많았죠. 그래서 대부분 별표 2개짜리가 많네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제시하는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인데요. 자, 이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기준도 최근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토사석 광업 위험하잖아요. 그죠?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해체 선별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발전업, 대부분의 제조업까지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업종은 50명 이상부터 선임하거나 대행해야죠. 500명까지 1명입니다. 자, 500명 이상이 되면 2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덜 위험한 거 볼게요. 운수창고, 우편통신, 그 다음에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공공행정인데요. 청소나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서비스업 중 초, 중, 그죠? 고등학교 기관,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그죠? 여기서도 청소, 시설 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농업, 임업, 이렇게 운수 창고나 우편, 통신 또는 공기 조절 공급, 폐기물 처리나 원료 재생,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농업, 임업, 어업처럼 좀 위험이 덜한 건 상시근로자 아까 500명까지 1명이고 500명 이상 2명이었는데요. 50명 이상 1000명까지가 1명입니다. 1000명 이상에서 2명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업이죠. 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합니다. 부동산업하고 사진 처리업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1명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설업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에서 800억 원 미만까지 1명입니다. 그죠? 120억에서 800억까지가 1명이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토목일 때는 150억입니다. 근데 150억 원 이상에서 관계 수급비는 10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800억 원에서 1,500억까지가 2명이에요. 그래서 800억에서 플러스 700억 하겠습니다. 800억에서 1,500억까지가 2명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500에서 2,200억까지입니다. 그죠? 또 700을 플러스 할게요. 1,500에서 2,200억까지가 3명이 됩니다. 그죠? 1명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200에서 3,000억이니까요. 이번에는 플러스 800억을 하는 겁니다. 2,200에서 3,000까지 1명 늘어나서 4명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3,000에서 3,900억이니까요. 플러스 900이 되는 겁니다. 3,000에서 3,900억에 1명 플러스해서 5명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면, 자, 이번에는 3,900에서 4,900까지 1,000이 플러스 되었죠? 6명이고요. 그 다음에, 4,900에서 6,000억이니까 1,100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7명. 그 다음에 6,000에서 7,200이니까 1,200 플러스 8명. 7,200에서 8,500이니까 1,300이죠? 9명. 8,500에서 요거 주의, 그죠? 자, 1,400이 아니고요. 1조니까 1,500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요까지가 10명입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제 1조부터는요. 1조 이상부터는 11명인데요. 2,000억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합니다. 단 2조 원 이상일 때는 3,000억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적던 거 한번 볼까요? 자, 900억 플러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000억 플러스 합니다. 그죠? 1,000억 플러스 하니까요. 3,900에서 4,900까지가 6명 됩니다. 그 다음에 1,100을 플러스 한다. 그죠? 자, 4,900에서 1,100을 플러스 하면 6,000이 되죠. 그죠? 7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200을 했다. 그죠? 6,000에서 1,200을 플러스 하니까
7,200까지가 8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300억을 합니다. 7,200억에서 1,300 하면 8,500억까지, 그죠? 9명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라 그랬죠? 1,400이 아니라 플러스 1,500억으로 뜁니다. 8,500억에서요, 1조입니다. 1조에 10명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부터 1조가 넘으면 11명 되잖아요. 근데 매 얼마? 2,000억이 증가할 때마다 얼마? 1명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1조 이상이 되면 11명 이상이잖아요. 11명 이상이 되는데 매 2,000억이 증가할 때마다 1명 증가합니다. 하지만 2조 이상에서는 얼마? 3,000억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플러스 700을 2번 더하고요. 800, 900, 1000, 1100, 1200, 1300 다음에는 1500을 더합니다. 자, 그래서 1조까지 가면 1조가 10명이고요. 1조 넘으면 11명인데 2,000억이 증가하면 1명을 추가하고 2조 이상에서는 3,000억 증가하면 1명이 추가된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다만에서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전체 공사 기간 중에 전후 15%에 해당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사 금액이 800억 원 이상 1,500억 미만이면 2명이잖아요. 다만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까지와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이면 된다. 그죠? 2명이지만 시작할 때 15%하고 끝날 때 15%는 1명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봐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쪽에도 보면요. 이렇게 놨습니다. 자, 전체 10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는 5명, 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1번에 상시 근로자 수 600명인 펄프 제조업. 아까 위험한 제조업은요, 50에서 500명까지가 1명입니다. 500명이 넘어서면 1명 추가되니까 2명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인 우편 및 통신업. 덜 위험한 우편 및 통신은 50에서 1000명까지가 1명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1명이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0명인 고무제품 제조업. 제조업 역시나 50에서 500명까지 1명이죠. 300명이니까 1명입니다. 공사 금액이 700억인 건설업. 공사 금액이 120에서 800억까지가 1명이었습니다. 그죠? 800억에서 플러스 700 하면 아까 1,500까지가 2명, 그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700 계속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1명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내용이 되겠다, 그죠?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위험한 업종은 50명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50명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 그죠? 암기법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토사석 광업에서 캐낸 1차 금속으로 만듭니다. 그죠? 금속은 가공 제품 만들고요. 비금속 광물 제품을 만들어요. 요걸로 또 만듭니다. 그죠? 자동차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뭐하자? 운송장비, 위원회 열자. 자, 실기에서는 필기에서 많이 외웠잖아요. 다 암기하실 필요는 사실 잘 없어요. 왜냐면 많아도 5가지 적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골라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암기하진 않더라도 이런 게 들어있었다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필기에서 봤듯이 다시 한번 볼게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 그죠? 토사석 광업에서 캔 1차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섞어줘야 된다. 그죠? 나무, 화학물질을 섞어서 또 뭐 만들자?
기계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서 운송장비위원회 열자 요까지가 50명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암기법을 외워두시고요. 중요한 건 한 5가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토사석 광업에서 할 때 토사석 광업이고요. 걔는 1차 금속으로 했습니다. 그죠? 1차 금속 제조업. 그 다음에 금속 광물 제품.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만들었죠. 자, 그래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그래서 뭐 만들자? 요걸로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 할 때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들어가고요. 운송장비위원회 열자 할 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정확하게 적는 거는 이렇게 한 5가지, 6가지 정도 적는 연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넘어가서 이렇게 50인 이상부터, 그죠? 예, 선임하고요. 덜 위험한 건, 예, 농업업,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임대, 전문과 기술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예, 사회복지 서비스.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업하고요. 금융이나 보험, 정보 서비스, 컴퓨터, 농업 이렇게 위험성이 덜한 업종은 300명부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는 공사 금액이 120억 원, 토목일 때는 150억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의 구성위원을 적어보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가리시고요. 적어보셔야 합니다. 적다가 내가 막히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체크해서 그 부분 따로 또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죠? 자, 우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부터 볼게요. 근로자위원이 있다. 그죠? 근로자 대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은 너무 작으니까 이상의 그랬죠. 그죠? 예전에 명예감독관이었는데 이 용어를 이제 명예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법에 섞여 나오던 걸 통일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렇게 명칭 통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은 너무 많으니까 이내의 그랬죠. 그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되죠. 사용자위원입니다. 해당 사업의 대표자, 그죠? 전체 사업 대표자고요. 자, 안전보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이고요. 산업보건의가 성립되어 있을 경우는 산업보건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명한다. 그죠?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역시나 동수기 때문에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입니다. 뭐 자재부장, 생산부장, 뭐 필요하다면 기타 부서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사협의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노사협의체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체는 뭐 할 때였죠? 도급공사할 때, 건설에서 도급공사 시에 건설뿐만 아니라 도급공사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체로 바뀌어서 구성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죠? 도급, 하도급 포함해서, 그죠? 전체 근로자 대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었는데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만 들어갑니다. 1명 이상 아니죠. 자, 근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1명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금액이 20억 원이죠. 그죠? 이상인 공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대표입니다. 공사 금액 20억 이상인 근로자 대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은 자, 예,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관계수급인, 그죠? 수급인 근로자의 근로자 대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은 도급이나 하도급의 전체 근로자 대표하고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수급인 쪽에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가 참석합니다. 사용자위원입니다. 역시나 도급,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대표가 들어온다. 그죠? 사업의 대표고요.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사업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체에서 사용자위원은 도급, 하도급 포함했는 전체 사업의 대표하고요.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 이상 되는 관계수급인의 사업주,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 사항과 노사협의체의 협의사항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제 법이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의 심의 의결 사항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는 건 동일하지만 협의하는 사항은 이런 걸 협의해라 라고 법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의 심의 의결 사항은 자, 요거부터 볼게요. 자, 참고해서 우리가 필기에서 부장님 그랬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가 있었다. 그죠? 부장님이 직접 하는 2가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재예방계획 수립하고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회사 규정을 작성, 변경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역할을 잘 하나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요,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는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회의죠.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동일하죠.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그죠? 그 다음에는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잘 하고 있나 책임져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우리 보건관리자가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을 잘 하나 책임져야 됩니다.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 동일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잘 하는가,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요거는 보건 쪽이다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는 교육도 해야 되지만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가 몇 건 일어났다 통계 내야죠. 재해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다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가 사고 났을 때 재해 원인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잘 수립하는가,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해가 조그만 게 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는 중대재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르죠. 부장님은 안전장치나 보호구, 안전에서는 안전장치고요. 보건에서는 보호구죠. 구입 시에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이렇게 안전장치나 보호구 하나씩 살 때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 수는 없잖아요.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할 때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 2개는 이제 부장님에게만 추가되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다른 거 말고요. 동일한 5가지 정도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노사협의체 심의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 똑같은 거 5가지 정도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일단 회사의 굵직한 걸 결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잘 하나,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안전관리자의 역할 잘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2번째는 재해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이러면 벌써 4가지 됐고요. 보건관리자 역할 중에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 또는 보건을 하나 더 넣자면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같은 거 한 5, 6가지 정도를 해서 3가지 내용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하고 유사했죠. 첫 번째 회사의 재해 예방 계획이다. 그죠?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회사에서 지켜야 될 규정을 만들고 변경하는 겁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및 변경. 세 번째는 안전관리자 역할이다. 그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네 번째 또 안전관리자 역할입니다. 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가지는 보건관리자 역할 넣어볼게요. 자, 그죠?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 또 하나 넣자면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협의해라 라는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노사협의체는 무슨 공사죠? 도급공사, 그죠? 관계에 수급인이 함께 들어와서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협의할 게 있다, 그죠? 첫 번째는 산업재해 예방 방법, 어떻게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협의하고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 오늘 발표와 작업하는데 잘못해서 재해가 발생되면 여기로 대피하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사협의체 협의사항은 산업재해 예방 방법 및 재해 발생 시 대피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작업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 방법. 자, 한 팀은 9시 시작하고 10시 시작하고 안 되겠죠? 시작하는 시간하고요. 서로 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라. 그죠? 자, 이렇게 2가지가 노사협의체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 개최 기간을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합니다.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아무래도 그 관계 수급인이 함께 일하다 보니까 자주 한다 보시면 되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한다.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한번 또 다시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